안녕하세요. PHP MySQL 활용 강의를 진행할 때 강사 김정일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PHP와 MySQL 활용이죠.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PHP에서 DB를 연동을 해서 어떠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방법, 그렇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DB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PHP 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PHP MyAdmin이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일단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그 필드 값을 추가하거나 또는 DB에 어떤 그 SQL문을 갖다가 SQL문을 사용할 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SQL문을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할 때 테이블을 또는 추가하거나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요거에 대한 사용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정 추가하는 방법, DB에 내용 추가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실제 DB를 연동을 해서, 그렇죠? DB를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실제 PHP와의 그 API들을 이용해서 페이징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증 처리를 통한 회원가입 부분이라든지 로그인 처리하는 방법,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시판,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게시판을 DB를 연동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뭐 우편번호 검색기 제작이라든지 또는 설문조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자,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린더 제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북마크 프로그램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제작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을 이번 강좌에서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활용하는데 활용도 높은 그러한 강좌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PHP MyAdmin을 활용해서 어떤 DB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필드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새로 추가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어떤 계정을 추가를 해서 이제 그 D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치 서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렇게 웹 서버와 MySQL 서버가 지금 모두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DB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물론 프롬프트 상에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오테오스에 대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HP 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이걸 이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PHP MyAdmin을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MyAdmin 그쵸? 창이 나오죠. 자, 여기 웹사이트 바로 그냥 URL에서 로컬호스트 해주시고 PHP MyAdmin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도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로그인 보시면은 사용자명은 기본적으로 루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호가 오토셋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도구에서 보시면 오토셋 설정 있죠. 자, 오토셋 설치 정보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면 MySQL 돼 있고 루트 아이디가 루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암호는 오토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ySQL 접속을 하시려면 이 암호로 아이디와 암호를 치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PHP MyAdmin이라는 그 관리 툴을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는 오토셋이에요. 그래서 오토 셋하고 이제 실행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호부터 먼저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설정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암호 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암호는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암호 변경 눌러주시고요. 어, 지금 현재 암호가 오토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한 암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상 있어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 변경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가 지금 오토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암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입력을 해주고 물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학습상 그렇죠? 여러분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 테스트로 그냥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가 바뀌었다고 이제 설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 phmyadmin에 보시면 왼쪽에 메뉴들이 쭉 있죠. 메뉴들이 있는데 무슨 여기 이제 두 번째 아이콘 이제 로그아웃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아웃에서 일단 빠져나가시면 다시 이제 암호를 치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는 테스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phpmyadmin 요 로그인 요 페이지에서 바로 실행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뭐 바뀐 암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속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매니저 창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바꿔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매니저 창에 보시면 MySQL 암호가 루트 암호가 오토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요 부분도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를 자 테스트로 했기 때문에 자 테스트로 해줍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루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MySQL 콘솔 창에 입력할 때 이렇게 이제 테스트로 입력을 하게 돼서 바로 콘솔 창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경사항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암호 변경을 했으니까 자 보시면 근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저희가 만들 부분은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루트예요. 저희 여기는 이제 아파치 웹서버니까 최고 관리자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마이어드민이죠. 여기 보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데이터베이스 이쪽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일반 뭐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ECKR 그다음에 UTF-8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들어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테스트라는 암호를 치고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데이터베이스 다시 로컬 홈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셋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한 대여섯 개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루트로 사용하지만 지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버 자체에서는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멀티 유저 시스템이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다중 사용자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 어떤 계정을 추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 사용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저들이 새로운 유저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DB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새로운 유저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즉 우리가 웹 호스팅을 하게 되면 웹 호스팅을 해주는 지금 서버가 있을 테고 그쵸? 그러한 그 웹 서버에는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유저들이 있을 겁니다. 회원들이 웹 호스팅을 하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유저라고 봤을 때
그러한 유저들이 지금 웹 서버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웹 서버를 이용하려면 각각의 DB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DB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B를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루트로 지금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계정을 주고 그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계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메뉴에 보시면 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일단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냐면 지금 루트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일반 DB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루트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갈 데이터베이스를요, 일단 유저라고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PHP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계정이 되겠죠. 자, 보통 이게 유저 계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유저의 계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PHP 계정을 나중에 이걸 일단 먼저 만들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콜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어가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있나요? EUC, 그쵸? 여기 EUC 코리안, 그쵸? 언더스코어 CI로 일단 설정을 해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PHP라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로그 아웃 해주시고요. 다시 루트를 이용해서 자, 테스트 해주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저가 웹 호스팅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유저를 갖다 PHP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DB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루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DB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 주시고요. 네, 사용자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 권한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요 사용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루트 사용자죠. 자, 루트 사용자 말고 이제 새 사용자를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새 사용자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명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호스트는 그쵸, 현재 자신의 컴퓨터니까 로컬 호스트라고 설정을 로컬이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로컬 호스트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자 명. 자, 사용자 명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설정할 때 유저 언더바 PHP로 설정을 했죠. 자, 그래서 사용자명은 PHP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암호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들어갈 암호를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적고, 물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죠.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실행을 눌러줍니다. 실행이요.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뭐 권한 수정 뭐 여러가지 여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한부터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권한 추가하기에서 여기는 유저 이제 텍스트 필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설정했던 유저 언더바 PHP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HP 로컬호스트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PHP가 이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한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데이터와 그 다음에 구조 부분에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전부 선택을 해서 실행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PHP 로컬호스트의 권한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지금 다 성공적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셨으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로그아웃 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새롭게 PHP로 이제 새롭게 이제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DB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으로 새로 만든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자, PHP 어드민에 이제 유저 PHP 있죠. 그렇죠? 유저 PHP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우선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계정 추가는 이제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시작 메뉴에서 실행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cmd라는 명령을 쳐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cmd 이제 프롬프트가 뜨죠. 콘솔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토셋 6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버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 MySQL이라고 명령을 MySQL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바이너리 디렉토리가 있어요. bin 디렉토리가 되겠죠. bin 디렉토리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그 MySQL 접속을 하기 위한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해주시고 -u 해주신 다음에 근데 절대자 그쵸? 최고 관리자가 루트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를 테스트로 했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테스트로 적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이제 MySQL 이제 프롬프트가 뜨죠. 자, 그럼 여기서 show라는 명령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s가 빠졌죠. L이 아니고 s를 넣어주시고 이제 요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MySQL이라는 프롬프트에서 그렇게 show 데이터베이스 해주시고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엔터를 쳐주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PHPMyAdmin에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제 디폴트로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유저 언더바 PHP라고 하는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제 유저 언더바 PHP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콘솔 창에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가 그쵸? SQL 명령어 중에 show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빠져나와야겠습니다. exit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MySQL 접속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유저 언더바 PHP로 들어가야 되니까 PHP 지금 -1, 2, 3, 4 적어주시면 자, MySQL이라는 프롬프트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show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세미콜론 빼먹었어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 인포메이션 스키마하고 유저 언더바 PH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만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유저 아이디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PHP라고 하는 유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있던 그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는 루트 계정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은 그쵸? 우리가 유저 언더바 PHP 그래서 유저 아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그 유저 언더바 PHP 데이터베이스 두 개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실제 이제 유저 언더바 PHP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create라고 명령을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reate 테이블 명을 적기 위해서 다시요. 우선 그렇죠. 우선 그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use라고 해주시고 유저 언더바 php에서 테이블을 데이터 체인지에서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즉 유저 언더바 php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reate 명령을 이용해서 자,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적었던 그 명령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 create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creat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적어주시는데 person으로 할까요? person. 그래서 person 해주시고요. 자, 이제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명은 person 해서 create이라고 하는 명령을 적어주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해요. 가로 열어주시고, 실제 그 테이블에 들어갈 필드 값을 적어줘야 되는데, 우선 유저 아이디 값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유저 아이디 값에 들어갈 부분이 그 역다운표, 그쵸? 역다운표라고 있습니다. 역다운표. 즉, 요거 이제 그 여러분 ESC 키 밑에 보면 그 물결 모양의 버튼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역다운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서 역다운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길이, 이 필드 값의 길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차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해볼게요. 10 정도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넣기 위해서 우선 난 널 값을 넣어줍니다. 널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서 주요 키 값을 넣어주는데 뭐 이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소 키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바차 역시 한 30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문자 길이는 30 정도로 선택을 해서 어드레스라고 하는 필드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기 쉽게 엔터 쳐서 이번에는 텔레폰에서 전화번호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텔레폰 바차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자 길이는 10 정도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로 하도록 할게요. 모바일 폰 해주시고 다시 바차 형태로 해서 문자의 길이를 한 10 정도로 적어주고 모바일이니까 15 정도로 할까요? 15 정도로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로를 닫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엔터 쳐서면 쿼리 OK라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서 적게 되면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show에서 이제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보죠. 자 show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s가 붙어야겠죠? 보게 되면 자 person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SQL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제 create table person이라고 해서 필드가 유저 아이디에서 전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phpMyAdmin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선 그 유저 php라고 하는 언더바 php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person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person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person 해가지고 메뉴가 있죠? 자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유저 아이디 필드 그 다음에 어드레스 텔레폰 모바일 폰 해가지고 이렇게 4개 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저기 문자열의 종류 해가지고 문자열 길이까지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또 묻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창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SQL 명령을 이용해서 테이블 person이란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즉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create이란 명령을 이용해서 자, 테이블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phpMyAdmin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자, phpMyAdmin에서 한번 요 앞에서 작업했던 이 콘솔 창에서 작업했던 부분을 한번 phpMyAdmin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콘솔 창에서 만드는 건 상당히 좀 불편했죠. SQL을 만드는 게. 자, 그러면 여기 SQL 버튼을 클릭해서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지리창이 뜹니다. 이렇게 SQL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SQL이라고 하는 창 바로 create table에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로 할게요. 테스트. 자 테스트로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를 값을 적어주는데 유저 아이디로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물결 모양의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랬죠. 역슬래시 버튼.
역슬래시가 아니라 역다운표죠. 역다운표 유저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해서 다시 역다운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드를 만들어 주는데 다시 바차해서 그렇죠? 바차해서 길이는 뭐 길이값 문자열의 길이값 10 정도로 잡아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SQL문을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름을 실행을 해서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 앞에서 했던 그 콘솔 창을 명령으로 해서 실행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그렇죠? 메뉴가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유저 필드 값 유저 아이디 돼 있고 그렇죠? 종류 바차 그렇죠? 유저 PHP 데이터베이스 안에 person과 테스트라고 하는 자, 두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테이블 두 개라고 나와 있죠. 아래는 자, 이런 식으로 PHP My Adm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드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PHP My Admin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솔 창에서 입력하는 방법보다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